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1주택자로 잘 사는 법입니다. KBWM 스타 자문단의 박원갑입니다. 배영준 차장입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책이 이제 많이 나왔죠. 23번까지 나왔는데 핵심 골격은 바로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소비적 수요는 억제한다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집값이 오를 테니까 일단 사두고 보자 하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는 그 세부 조항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세부 내용과 대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0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더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두 개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만약에 80%까지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줄이려면은 최소한 7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배 차장님도 뭐 이쪽에 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도 2년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또 변할 건지. 한 두 가지 효과가 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주택자들의 재산세나 종부세 이슈와 그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소유권자의 일부 물량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장기간 전세 수요가 많은 학군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KBTV 1주택자로서 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해서 또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로 했을 때의 취득세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한마디로 중과됐다고 보면 돼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되는데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도 해당이 된다. 다만 이제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한 어떤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석님,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1주택자가 최고의 대안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주거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이나 단지들이 좀 유망한 단지가 되겠죠. 실거주하기 좋은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학군 선호 지역 혹은 뭐 업무지구 주변에 이런 쪽에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고가주택은 한 번 사면은 10년 정도 산다는 생각을 하시고 집을 고르는 게 좋겠다. MZ세대의 어떤 그런 선호지역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해 보시는 것들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KBTV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1주택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갈아타기를 할 1주택자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 6.17 대책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기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비규제 지역은 3년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갈아타는 수요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매각과 매입을 동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만 달랑 한 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지. 내 집은 이제 월세로 놓고 전세로 산다면은 집 한 채로 가지고 현금 흐름으로 유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집을 이제 갈아타게 할 때도 나중에 월세가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쪽에 대상지를 좀 물색해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 KBTV. 수도권 지역 내의 외곽 지역으로 가실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힙을 즐기는 힙스터들이 모여 사는 힙스터미아가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심이 외곽 지역이지만 도심의 인프라가 충족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망이 기반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지역 내를 검토하신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중심의 1주택 자산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느 주택을 매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보유하는 보유세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양도세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은 교통 여건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도심 접근성, 교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항상 교통이 좋은 쪽으로 좀 압축해서 한 채를 고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 본색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